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짐 미크, 헐리우드 스타 미키 루크와 비슷한 뉘앙스로 들리죠. 사람 이름처럼 들리지만 실은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정비사업단지 덩어리에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죠. 진주 아파트, 미성크로바. 아파트 이름에 꼭다리를 똑 하고 따고 오면 아주 매력적인 이름 진미크로 바뀌게 되죠. 최근에 진주 아파트는 착공을 위한 불착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대략 2,500제곱미터 규모의 백제시대 유물들이 대거 디스커버리가 됐죠. 아파트 착공 중에 이런 예기치 않은 문화재 발굴이 되게 되면 그냥 아파트 공사는 폭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문화재로 판단이 되면 전면 공사 중단에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이게 문화재인지 지뢰인지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다행히 잠실 진주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그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 이전해서 보존하는 곳으로 가닥을 잡게 됐습니다. 우회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렸다고 봐야죠. 당초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부지에 유물을 보존하는 역사 공원으로 변경이 된다 합니다. 아마 조합 측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잠실 진주는 미성크로바 바로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는 정비사업단지 거의 2,700세대 규모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매력적인 입지를 가진 잠실에서 이 정도의 매머드급 물량을 가진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드물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는 엄청난 러브콜을 받게 될 셀럽 같은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잠실 진주는 진미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성크로바 아파트 정비사업단지. 여기는 다행히 문화재 관련 소동이 없어서 차분하게 속도를 내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공사비 검증을 위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만큼 분양 시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 지난 19일에 마감을 했으니 치열한 입찰 경쟁을 치렀을 겁니다. 미성크로바는 2019년에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까지 종집을 찍은 상태. 지나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내 스카이브릿지, 반짝거리는 오작교를 설치하려 했는데 난데없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잠시 난항을 겪었었죠. 아니 이런 식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번쩍번쩍 화려하게 장식해도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할 판이겠어요. 정말 딴지를 건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정도로 서울 정비사업이 수많은 거미줄 같은 규제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재건축 건축 심의를 통해서 설계 변경안이 통과, 사업의 속도가 붙은 편입니다. 후분양을 검토하겠다는 강경기류가 흐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라는 기조가 물꼬를 터서 워낙에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는 바람에 선분양 쪽으로 깃발을 꽂을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단지 규모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4개 동 1,85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았고요. 가칭 르엘 잠실로도 불리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2,0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 진미크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5,000세대 정도의 신축이 우뚝 그 자리에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으로 주변 시세를 리딩할 것은 분명하게 보이고요. 전체 1,800세대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은 대략 247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 종이배를 띄운 느낌, 아쉬운 부분이죠. 일반 분양 파이가 전체 세대 수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도 상급지를 노리신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물량이죠. 평형 스타일은 4, 5제곱에서 136제곱으로 레이어를 깔고 갈 예정입니다. 상당히 컬러풀한 평형 스타일 가지고 있죠. 일단 소형 평수가 있어서 특별 공급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죠. 당연히 지금의 기준이라면 분양가 때문에 특공은 없을 건 뻔한데 이 기준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 높죠.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상급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기준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개인 총량제, DSR에 렉이 걸리지 않는다면 본인 능력에 따라서 LTV는 최대로 땡겨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개인 수익률의 범위에 따라서 대출에선 분명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급지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지난 시절의 흑역사를 마감할 수도 있는 가능성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미성클럽과 롯데캐슬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잠실역, 한성백제역, 몽촌토성역이 도보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촘촘한 거미줄 지하철망, 그냥 걸어가다가도 주변 지하철역이 발에 차일 정도로 자갈처럼 깔려 있습니다. 거의 교통환경의 끝판왕이라는 말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곳이죠. 서울 전역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드릴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잠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주변 역들이 애매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야. 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있어요. 단지의 바짓가랭이를 붙잡듯이 애절하게 전철역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이건 신축으로서의 잠재성이 맥시멈,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교통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학군도 잠실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등등 굳이 학군을 언급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학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숲세는 아마 서울에서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걸어서 석천호수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공원도 도보권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냥 동서남북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들이 가장 핵심적인 서울센터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냄새가 별로 안 나죠. 특히 잠실 쪽은 다른 서울 상급지에 비해서 숲세 환경이 좋은 편이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야 말할 것도 없죠. 걸어서 롯데월드몰에 접근할 수 있고요. 잠실에 자리 잡고 있는 촘촘한 인프라를 밀도 있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까요? 5구제곱 13억 선, 84제곱 18억 선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신천동 파크리오 5구제곱 19억 5천 선, 그리고 84제곱 23억 6천을 찍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10억을 훌쩍 넘어가도 시세 차익은 5억 이상이 벌어지네요. 청약 자격은 서울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미성크로바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 높고요. 만약 분상제 기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면 후분양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성크로바 정비사업단지, 잠실에서 가장 두드러진 입지와 경쟁력을 갖춘 곳이죠. 서울의 상급지, 이 청약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특공도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상급지를 노리시는 분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분양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